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같은 경우에 설 연휴 끝나고 이제 첫날인데, 자,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주세 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플러스 4%대까지 치고 나가면서 10만 6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신을 했는데, 자, 지금 주세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여러 번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추세를 한 번씩 뚫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를 좀 강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좀 실패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분봉을 좀 보시면은, 자, 지금 보면, 자, 9시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두세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 자, 5분봉인데, 자, 5분봉 9시에 10만 6천 원 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물량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9시 시작되자마자. 이걸 다시 3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이게 보면은 8시에, 자, 지금 이 NXT에서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4%대 상승을 하면서 바로 출발을 하면서 가면 좋은데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자, 여기서 물량이 3분봉 기종으로 자, 오늘 125만 주 이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게 9시 딱 이 봉입니다. 요 첫 봉. 그래서 지금 지수가 플러스 3%를 상승을 했는데 오늘 주세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날 주가가 지수보다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 상승을 해도 자, 상승한 것 같지가 않고 왠지 상대적으로 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오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가 9시에 자, 물량 폭탄을 이제 던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0만 원을 돌파하고 이제 치고 나가는 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세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0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공매도가 억지로 찍어 누르면서 오늘도 10만 원을 돌파를 자,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자, 돌파를 못 하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공매도 보면은 공매도 평균 단가가요. 지금 99,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찍어 누르다 보니까 공매도 평단가가 99,000원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공매도 평단가다. 그러면 공매도가 여기서 조금만 두세 에너빌리티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전체 마이너스 구간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매도가 지금 10만 원을 왜 그렇게 못 넘기게 하는지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공매도가 오늘처럼 찍어 누르고 해봤자 지금 시장의 이 수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 유동성이 강하게 두세 에너빌리티로 집중될 수 있는 이 트리거가 한두 개 나오면은 공매도 이거는 쇼커버링으로 바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 쇼커버링 매수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 그동안에 이 매도를 찍어 눌렸던 게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추가 상승, 그러니까 슈팅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세 에너빌리티가 시장 대비 좀 못 올라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좋았죠. 현대건설도 같은 섹터에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막 올라가 줘야 되는데 두세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공매도가 자, 찍어 누르는 바람에 자, 추가적으로 좀 시원하게 못 갔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세 에너빌리티 한번 보세요. 자, 작년에 2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올라오는 이 상황을 보시면은 자, 작년 2만 원대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체코 자, 원전 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말 많았죠. 체코 원전 계약하면 손해다. 뭐 이거 저가 뭐 수주다 막 이런 얘기 있었고 또 웨스팅하우스 50년 노예 계약 뭐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들 많았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 탄핵 이슈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온갖 별의별 소리가 있었지만은 결국에 뭐예요? 이게 노이즈일 뿐이었고 결국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주가는 지금 10만 원 일단은 돌파는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10만 원 돌파는 했단 말이에요. 안착은 못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내 이슈면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미국 원전 정책이라든가 AI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2월 18일 날 우리 연휴 기간에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뉴스를 좀 보시면은 일본이
자, 화끈하게 대미 투자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미국 1호 투자 사업으로 미국에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제안을 했는데 이 중에 일본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1호 사업으로 투자를 하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세 가지를 다 모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가 뭐였어요? 에너지, 발전, 핵심 광물. 이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세 가지 투자를 다 해버리겠다. 자, 일본이 이렇게 화끈하게 질러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자 난리 났죠.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생각보다 빠르게 대미 투자를 지금 화끈하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일본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금 시간을 앞에서 좀 버텨줬으면은 우리가 시간을 좀 벌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미국이 자 일본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자 확정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기로 어떻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더 압박을 강하게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일본처럼 에너지, 자원, 인프라 이런 쪽으로 자 우리가 1호 대미 사업 투자가 자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에너지 분야 그 중에서도 자 이 원전이 유력하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에너지 부분은 미국 경제 기여도도 높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참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 대미 투자를 하면은 시너지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 지금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도움 없이 혼자서 못하는 분야가 원전이죠. 어차피 2030년까지 지금 이 원전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협업은 거의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지금 원전 설계라든가 시공, 그다음에 이 설비, 에너지 기자재 이 분야에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집합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두사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혜는 자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문제된 게 뭐냐면 이 데이터 센터 지금 건설 붐이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현실 벽에 지금 부딪힌 게 뭐냐면 이 숙련된 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이 장벽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마디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요. 그만큼 이 건설 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확대되는 지금 이 시기에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 시공 능력, 그 다음에 이 노동력, 이 중요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온타임 온버짓 관련해가지고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훨씬 이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분위기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1차 대미 투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본이 곧바로 대미 2차 이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차세대 원자로 사업 관련해서 이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일본 이 현지 언론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대미 투자에 이어서 2차 대미 투자가 SMR로 지금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관련해가지고 일본 SMR 관련 기업들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2차 대미 투자를 SMR로 결론을 만약에 짓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엄청난 호재란 말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도 똑같이 일본 따라서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미국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전력을 지금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R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찬밭 더운밭 지금 안 가리고 있습니다. 자, SMR도 그렇고 가스터빈도 그렇고 지금 이 원전이라든가 이 전력 수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항공기라든가 군함용 이런 엔진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폐기된 순항함 이런 엔진을 끌어다가 지금 이걸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자 1차적으로 이제 수혜가 반도체였다고 하면은 지금 2차적으로는 지금 이 전력 관련해서 2차, 3차까지는 저는 이 수혜 섹터가 전력 관련해서 지금 이 원전, 가스, 석유, 뭐 신재생 안 가리고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지금부터 계속 강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고 이렇다 할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없지만 이 제조 기업들은 강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 엄청나게 구조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해주는 이 시대가 이 AI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열렸단 말이에요.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200조 시가총액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따라주고 있다. 그래서 증시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본격적으로 살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서 지금 이 유동성을 증시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집 나간 서학개미들도 지금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점점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밸류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의 이 수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 이 실적도 견고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10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앞에 물량은 다 소화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만 원 돌파한 거 가지고 아직 이게 기업 가치 다 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왜냐면 앞으로 지금 나올 만한 이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나라 미국 정부와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1호 사업 이제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죠. 자, 그러면은 대미투자 1호가 원전 산업이 이제 결정이 되면 지금 미국 내 APR 1400노형 건설이 확정이 될 텐데 지금 첫 단추가 이렇게 끼어지면요. 미국 전역에 이 후속 원전 건설 관련해가지고 수백 기 지금 건설하는 것도 자, 요런 식으로 지금 탄력받아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페르미 아메리카 4기, 그 다음에 불가리아 원전 2기, 그 다음에 베트남, 튀르키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체코, 지금 후속 테물린 지역 2기까지 또 있죠. 그리고 국내 2기도 또 물량 추가 또 있죠. 그리고 미국의 테너시밸리 지금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 본계약이 지금 눈앞인데 SMR 초도 물량만 최대 24기입니다. 거기다가 루마니아 SMR도 최종 투자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켈 파워양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본계약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까지 하면은 SMR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신규 SMR 고객사까지 추가로 확보가 될 걸로 보여지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가지고 엑스에너지 추가로 알파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나와질 거기 때문에 이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이런 모멘텀, 이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은 자, 지금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미 물량 소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어쨌든 오늘은 지금 눌렸지만은 이거를 지금 억지로 누른다고 해가지고 계속 눌리는 그런 지금 이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지금 1조 2천억 원. 자, 지금 전날 이 전거래 거래대금보다 절반도 안 났습니다. 자, 거래대금 보통 한번 갈 때 2에서 3조 원대 터집니다. 그러면 공매도 다 씹어 먹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3년도 에코프로가 공매도 씹어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15배 갔습니다. 153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26년도가 저는 자, 에코프로가 23년도에 지금 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는 이 끌고 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영상으로 체크하면서 절대적인 이 눈앞에 나올 수 있는 트리거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이제 재평가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지금 이 신고가 구간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 시너지가 지금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개미라고 했었던 단어가 예전에 셀트리온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성으로 갈 때 주가에 대한 시너지도 잘 나기 때문에 저도 채널이 성장해서 좋고 여러분들도 많은 이 영상을 또 주주님들이 보고 같은 방향성으로 갈 때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최신 소식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들 수익 크게 가져가시길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